오늘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 한구석에 꼭꼭 숨겨두고 있지만 어느 순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죠. 물론 이 말이 자식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더 허탈하고 더 외롭고 더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함께 돌아보며 그 안에 숨겨진 감정들과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서운함을 나누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감정의 실체를 마주하고 조금은 더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해가는 방법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첫째, 아플 때 혼자 있어야 할 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예전엔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새벽에 병원 문 두드리며 뛰어다녔던 부모였는데 이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니 보호자 한 명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응급실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고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못 거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정말 자식 키워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어지죠.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살던 김 여사님이 있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혼자 병원도 못 가는데 딸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째 얼굴을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휠체어 타고 병원 가다 넘어져 다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도 같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또 다른 이유, 박 할머니는 독감으로 고열이 났을 때 아들이 전화로 물 많이 마셔요 하고 끊어버리자 말없이 혼자 죽는 상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아플 때의 외로움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제 지인 한 분은 심장 쪽 이상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자식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그분은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누웠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늘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땐 자식에게 기대는 게 죄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죠.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땐 너무 오래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꼭 일부러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엄마가 오늘은 좀 많이 힘들다는 표현도 어쩌면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알고 보면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겁이 나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려움을 걱정으로 감추는 거죠. 그럴수록 대화가 필요해요. 둘째,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예전엔 자식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허리띠 졸라매며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어떻게든 해줬는데 지금은 내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되는데도 자식한테 손을 내밀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서글퍼요. 예전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 한 분은요. 아들 결혼할 때 집 전세금 빼서 보태줬거든요. 그때는 아들이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는데 결혼 후엔 연락도 뜸해지고 갚는 건 고사하고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는 현실의 마음이 참 무너지셨대요. 또 다른 분은 자식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퇴직금 몽땅 들여 도와줬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자식은 회생 신청하고 본인은 월세 방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대요. 그런데도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치과 치료비가 없어서 틀니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꾹 참고 사신다더라고요. 자식은 해외여행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크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도와줬는데 그 보답이 이거라면 뭐가 잘못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경제적인 도움은 도와주는 게지 내 인생까지 넘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었다면 각자의 몫이 있는 법이고요. 다음부터는 내 상황도 지키면서 도와줄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기댈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진짜 가족입니다. 셋째,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할 때 살면서 가장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중 하나는 자식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눈빛을 보게 되는 때입니다. 예전엔 시장에서 손 꼭 잡고 다니던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는 나랑 같이 걷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 앞에서 나를 소개조차 안 하더니 나중엔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마음이 뚝 하고 꺾입니다. 제 지인이 한 번은 딸 아이 학교 앞에 도시락을 들고 갔대요. 예쁘게 싸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딸이 친구들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엄마 왜 왔어? 하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딸 앞에 나서지도 못하신다네요. 또 어떤 어머님은요. 딸의 결혼식장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자는 말에 딸이 엄마 그거 좀 촌스러워 보여 하며 고개를 돌렸다고 해요. 그때의 씁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어떤 분은 손주 돌잔치에 갔는데 자식이 본인 친구들에게 부모라고도 소개 안 하더래요.
괜히 눈치 보다가 조용히 나왔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자책도 들고 마음속에서 자식에 대한 신뢰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꼭 부모를 싫어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시기에 자식들은 또래나 사회적 시선에 민감하다 보니 부모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는 거고, 그걸 감정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할 때일수록 정면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느끼는 슬픔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 말이 좀 서운했어 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열면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넷째, 손주만 챙기고 나는 뒷전일 때 손주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식이 낳은 자식인데 그 사랑이야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자식이 손주한테는 온 마음을 다 주면서 정작 부모는 뒤로 밀려날 때 생기는 그 서운함입니다. 명절 때 손주 선물은 미리 준비하고 택배까지 보내놓으면서 정작 부모한텐 전화 한 통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떤 어머니는요, 손주 100일 잔치에 갔다가 자식이 손주 사진 찍느라 정신없고 본인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는 모습을 보고 혼자 밥만 먹고 조용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손주 유치원 발표회엔 빠짐없이 가면서 부모님 병원 예약일은 매번 깜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운함이란 게 꼭 큰 사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꾸 쌓이고 반복될 때 그게 마음의 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손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나도 내 엄마고 아빠잖아. 나도 가끔 내가 필요해. 이런 말이 자식의 머리뿐 아니라 가슴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가 해준 건 잊고 안 해준 것만 기억할 때 자식한테 해준 건 셀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자식은 이상하게도 잘해준 건 금방 잊고 단 한 번 못 해준 걸로 서운해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사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이 어릴 때부터 도시락 하나 안 빼먹고 싸줬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도시락을 못 싸줬더니 그날따라 아이가 친구들한테 창피했다며 집에 와서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 등록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차까지 팔았는데 몇 년 뒤 아들이 술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는 해준 게 없어 라는 말 한마디에 멘붕이 왔다고 하더군요. 자식은 기억을 선택적으로 해요. 그런데 부모는 줬던 걸 기억 안 하고 못 준 것만 마음에 담아두죠. 이럴 땐 자식에게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전해보세요.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나도 한계가 있었다고, 그래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요.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땐 그걸 몰랐을 뿐이죠. 여섯째, 자식이 잘 되면 멀어질 때 처음엔 자식이 잘 되기를 밤낮으로 빌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집도 사고, 그런데 자식이 점점 자리를 잡아갈수록 부모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낄 때 참 허무하고 쓸쓸하더라고요. 한 어르신은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바빠졌다고 하더니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딸이 결혼하고 아예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그 뒤로는 영상통화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식은 부모가 전화하면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하고 끊고는 그날 저녁 SNS에 친구들이랑 술 마신 사진을 올리더랍니다. 이럴 땐 잘 되라고 기도했던 그 지난 시간이 뭐였나 싶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 친구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야 해요.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였지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일곱째,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조언을 해주면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야 라고 하며 말을 끊거나, 같이 대화 중인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답도 건성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죠. 한 어머니는요, 손주가 옆에 있는데 말 좀 조심하라고 자식이 타박을 하길래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또 어떤 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 본인이 한마디 하려는데 자식이 그건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고 웃으며 넘기는데 사람들 앞에서 너무 민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다치게 돼요. 부모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침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도 의견이 있고 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말아줬으면 해라고요. 상대의 무의식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덟째,
비교당하고 서열 매겨질 때, 자식들이 나를 대할 때 형제들끼리 비교하거나 부모를 둘 중 하나만 더 챙기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해지죠. 예를 들어 큰딸은 항상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는데 막내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서 비교가 생겨요. 그런데 더 서운한 건 그걸 자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죠. 어떤 어머니는 자식 셋 중 둘은 자주 보는데 하나는 아무 소식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자식이 부모 재산 상속 이야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든다고 하셨죠. 또 어떤 가족은 형제가 돌아가면서 부모를 모시기로 했는데 막상 차례가 되니 핑계만 대며 미루더랍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 마음은 이미 닫혀 있죠. 이럴 때는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형제들 앞에서도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 간 갈등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부모는 사랑을 나눴지만 자식은 새 맘에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오해를 막으려면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연락이 점점 줄고 전화하면 짜증 섞인 말투로 받거나 바빠서 나중에요 라고만 하는 자식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자주 오던 자식이 요즘은 얼굴도 보기 힘들고 찾아가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의 얘기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질 때 진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죠.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집에 와도 방에만 있고 식사도 따로 한다며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는 자존심보다는 진심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피하는 이유가 꼭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미안함이 커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먼저 다가가서 요즘 너랑 얘기 나누는 게 참 그립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열째, 후회할 일을 반복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언젠가 후회로 돌아올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때입니다. 화가 나서 자식에게 쏘아붙이고 서운함에 말없이 등을 돌리고 연락을 기다리다가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 못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후회가 되죠.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떠난 뒤 뒤늦게 그때 그렇게 말 안 할 걸 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아버지는 자식과 마지막 통화가 다툼이었던 걸 평생 마음에 담고 사셨어요. 이럴 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식도 부모도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고 마음을 열 용기가 부족할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포옹 하나로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아플 때 혼자 있는 외로움, 내가 해준 걸 기억하지 못하는 자식의 말, 손주에 밀려난 느낌, 자식의 무관심에 느끼는 고독함까지, 이 모든 감정은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깊은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식에게 바라는 걸 부드럽게 전하면서 내 삶도 함께 챙기면 돼요. 부모도 사람이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의미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